김유정의 소설이죠. 떡. 떡의 결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느 시골 마을 굶주림에 지친 어린 소녀 옥이, 이름은 옥이에요. 옥이 부잣집 잔치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 탈이나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자, 죽 한 그릇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옥인의 가족을 통해 당시 민중들의 피폐한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음식으로 인해 봉변을 당하는 어린 옥이를 농담의 소재로 활용하는, 진짜 짜증이 확 납니다. 사람들의 몰인정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나가 나오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자가 독자의 질문을 가정해서 진술을 이어가는 방식을 통해 독자 내지는 청자와 소통을 한다든가 하는 모습은 판소리 사설투의 형태이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든가 행동, 심리를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여러 다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든가 라고 함으로써 1인칭 관찰자 시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건 바로 뭐예요? 자기가 보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의 내막이라든가 이면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거든요.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기의 이 봉변이 어떤 봉변? 그렇지, 떡 먹고 탈난 거, 내지는 떡을 많이 먹은 거, 과식을 한 거, 뭐 떡을 엄청나게 먹은 거죠. 작은 아씨가 이제 도와줘가지고 여지껏 동리의 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할 일이 없으면 계집들은 몰려 앉아서 그때 일을 찍고 까불고 떠들어댄다. 그 오기가 당했던 그 봉변은 사실은 어찌 본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먹기 힘들어서 가난해서 먹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많이 과식을 한 거죠. 과식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탈이 난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뭐 했어요? 그렇죠. 찢고 까불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 내지는 서술자는 찢고 까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 계집들이 몰려 앉아서. 그래서 오기가 당한 봉변에 대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상한 일로 치부하고 있는 그 모습, 즉 당시 농촌 사회의 몰인정한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걸 그래도 살아난 것이 퍽이나 이상한 모양 같다. 뭐래니? 한마디로 오기가 공경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는 비정함이 드러나고 있다. 하기야 사나흘이나 먹지 못하고 몸이 끓어서 펄펄 뛰며 알을 많지. 오기는 그렇게 혼이 났던 것이다. 매우 병이 위중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처음부터 짜장, 과연,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김유정 소설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가슴을 죄인 것은 그래도 오기 어머니 하나뿐이었다. 그러니까 오기 어머니 하나는 그래도 가슴을 죄이듯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다. 그러니까 오기 어머니가 대단하다야? 아니지. 이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이 사람 하나만 그랬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정이 사라진 세태에 대한 어찌 본다면 간접적인 비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서 드러누웠다. 방으로 들어오는 오기를 보고 그만 벌떡 일어났다. 아픈 와중에도 오기의 모습을 보고 놀란 어머니의 모습이죠.
왜 배가 이 모양이냐 물으니 배가 불룩하게 나온 거죠. 마치 만삭한 것처럼. 대답은 없고 오기는 가만히 방바닥에 누웠다야 눕더란다야. 그렇죠. 눕더란다야. 간접화법을 쓰고 있네요. 그 배를 건드리지 않도록 반드시 눕는데 왜? 너무 꽉 차서. 아이고 배야 소리를 복고개가 터지라고. 복고개 복국. 즉 지붕 밑과 천장 사이에 있는 이 방 안이 터지라고 내지르며 냉골 차디찬 방에서 왜? 가난하잖아. 이리 떼굴 저리 떼굴 구르며 혼자 야단 법석이다. 자,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눕더란다요. 간접화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 간접화법을 왜 쓰죠? 이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었다는 거죠. 왜? 이 소설은 지금 1인칭 시점이잖아요. 1인칭 시점인데 서술자가 이것을 서술했다는 것은 서술자가 봤다는 거거든. 서술자가 봤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쓰기는 써야겠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표현하긴 해야겠으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뭐예요? 간접화법이죠. 누군가에게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1인칭 시점, 요 장면은 이제 관찰자 시점일 거예요. 그죠? 주인공 시점이 아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눕더란다와 같이 서술자가 직접 드러나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판소리 사설투의 문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뺨이로 먹은 것을 꽉꽉 도루어내고는 토하고는 먹은 것을 개우고는 필경 까무러쳤으리라. 얼굴이 헬쓱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사지가 축 늘어져 버린다. 이 서술, 이 분위기, 이 상황에 그의 어머니 표현대로, 그의 어머니의 그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표현한 걸 나중에 들은 거죠. 역시 간접화법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는 딸을 붙들고 자기도 아이고머니 하고 울음을 놓고는 이를 어째 몇 번 그래치다가 당황한 거죠. 얼마나 당황했는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허겁지겁 곤두박질을 하여 밖으로 뛰어나왔다. 허겁지겁 곤두박질을 하면서 뛰어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 안 다급했다. 다급했다는 거죠. 행동묘사를 통해서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 급증을 돌리려면 이 급증, 즉 급체가 난 증세, 위급한 병을 돌리려면 이게 또 뭔 소리야? 점쟁이를 불러 경을 읽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갑자기 왜 여기서 이게 튀어나옵니까? 당연히 의원한테 가야죠. 의원한테 가서 꽉 막혔으니까 뭐 해야 돼? 침을 놓든지 뭐 주사를 맞든지 뭐 이렇게 해야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점쟁이가 여기서 튀어나오고 경을 읽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뭐 이러면은 뭐 이게 체한 게 낫습니까? 여기서 점쟁이가 뭐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오기 어머니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낮부터 북을 두들겨가며 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점쟁이의 말을 들어보면 또 간접화법을 통해서 바로 인용하고 있네요. 과식을 했다고 죄다 이렇게 이래서는 살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과식을 할 수는 있어. 과식은 맞는데 너무 증상이 심하다. 그러니 이것은 음식에서 병이란 것이 아니라 귀신이 씌운 것이다. 동자상문이 어쩌다 접해서 일테면 귀신이 씌운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다. 야, 먹고 살려니까 뭐 이렇게 해서도 점쟁이도 먹고 살아야지. 동자상문이 뭐냐고요? 아, 사내 아이 동자. 사내 아이가
죽은 귀신이 동자 상문이라고 합니다. 동자 귀신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웃기지 않아요? 자, 웃기네. 나는 좀 심각한 장면인데 웃기네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점쟁이잖아요. 점쟁이는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무당이 아니에요. 그죠? 무당하고 점쟁이는 다른 거죠. 근데 이 점쟁이가 경을 읽어요. 왜?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이 말은 결국은, 그러면 귀신이 들렸으면 무당을 불렀어야지. 그지? 진찰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근데 이건 약사에게 지금 진찰받는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즉, 뭐야? 점쟁이도 오기의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요거는 이제 서술자죠. 오기가 도사댁 문전에서 나왔을 때, 혹 귀신이 접했을지도 모른다. 왜? 귀신 동자 귀신이 들쓸렸다니까. 그러면 또 이 도사댁 생일잔치 때부터 얘는 지금 배가 아팠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사댁에서 나오자마자 병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진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점쟁이에 대한 빈정거림이다. 라고 보면 돼요. 왜냐 그러면 오기는 문 앞 언덕을 내리다가 그만 눈 위로 낙상해서 한참을 꼼짝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 낙상이라고 하는 건 넘어져서 다치는 겁니다. 그만큼 몸의 자유를 잃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눈을 몇 번 털고는 걸어보았다. 다리는 천근인지 한 번 디디면 다시 떼기가 쉽지 않았다. 눈꺼풀은 뻑뻑거리고 게다가 하품은 자꾸 터지고. 자, 요건 어때요? 요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죠? 지금 오기의 심리 상태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오기의 모습과 감정까지, 뭐 하품이 자꾸 터지고 뻑뻑거리고 이런 건 감정이잖아요.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지금 뭐야? 좀 전까지는요, 1인칭 관찰자 시점, 내지는 1인칭 시점을 어떻게 해서든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간접 화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지친 거야. 내가 볼 때는. 작가가. 그래서 아예 에라 모르겠다 씨 하고서 3인칭 시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막 뒤섞여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문제도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정하겠죠. 여기다 이렇게 A, B, C, D 해서 시점,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술 방식을 그냥 객관식으로 이렇게 낼 수도, 내면서 선택지 안에 시점의 혼재를 가지고 오고 있다. 내지는 시점의 혼재를 가져와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계속 갑시다. 어깨를 치어 올린 여지연이 씩씩거리며 눈을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간다. 삐끗만 하였다가는 배가 터진다. 아니 정말 배가 터지는 염려보다 우선 배가 아파서 삐끗도 못할 형편이었다. 과연 오기의 베개는 동네 계집들의 말 맞다나 이번엔 또 인형이네요. 헐없이 애밴 사람이 그것도 만삭이 된 이에 괴로운 배 그것이었다. 한마디로 오기의 배는 너무 많이 먹어서 만삭이 된 사람의 배 같았다. 라고 동네 계집들이 비유를 했다는 거죠. 해학적 표현이에요. 오기의 배가. 이게 오기야. 앉아있어. 뭐만 했다. 이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울길을 내려오자 우물이 눈에 띄자 애는 갑작스럽게 조갈을 느꼈다. 조갈이라는 것은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갈증이 느껴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기의 심정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엎드려 바가지로 한 모금 꿀꺽 삼켜본다. 하지만 목구멍에 잠깐 저렸을 뿐 곧바로 다시 넘어온다는 것은 다시 토해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뒤를 이어서 떡이 꾸역꾸역 쏟아진다. 한마디로 떡을 잔뜩 뭐한 거야? 토해내는 거죠. 너무 가식했어. 잘 씹지 않고 얼김에 삼킨 떡이라 사기지 못한, 소화하지 못한 그대로 덩어리로 넘어다.
우물전 얼음 위에는 삽시간에 떡이 한 무더기, 떡이 토한 떡들. 오기는 다시 눈 위에 기운 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이러던 애가 어떻게 자기 집에 왔을까 생각하면 여간 큰 노력이 아니요, 참으로 장한 모험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때 장한 모험? 여간 큰 노력? 이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판소리, 사설투의 문체이다. 이때 나의 심정은 칭찬하는 거야. 대견해, 이게 아니라 안타까움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떡을 다 토해내고 알아누운 오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 다시 나왔나요? 오기네 집에 찾아간 것은 이때를 썩 지나서이다. 한마디로 시간의 경과. 해넘이의 바람은 차고 몹시 떨렸으나, 해넘이? 해가 막 넘어가던 때, 초저녁이 되겠네. 오기에 대한 소문이 매우 흉하여, 아까 잠깐 얘기했지? 온 동네 이야기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궁금하였다. 허둥거리며 방문을 펄떡 열어보니 어머니는 딸 머리맡에서 무릎하게 눈을 비벼가며 여지껏 훌쩍거리고 앉아 있었다. 지금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딸을 안쓰러워하는 오기의 어머니다. 냉병은 아주 가셨는지, 냉병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 몸의 하체를 차게 하는 병이에요. 노상 그렇게 고민하던 그 얼굴이 지금은 불쾌하니 눈물이 흐른다. 지금 딸의 걱정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픈 줄도 잊어버린 거예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과식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딸에 대한 어머니의 안타까움, 연민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농촌 빈민들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놈은, 이때 놈은 누구야? 그렇지, 이제 나오네. 오기의 아버지, 덕희죠. 근데 놈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부정적으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보고도 인사도 없다. 팔짱을 딱 찌르고는 맞은편 벽을 뚫어보며 무슨 결기나 먹은 듯이 바로 위험을 보이고 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건 이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지. 오늘은 일찍 나온 것을 보면 나무를 잘 판 모양이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온 거예요. 얼마 후 놈은 옆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여보게, 참말로 죽지는 않겠나? 하고 물으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오기가 제대로 지금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경과를 묻는 거죠. 봉구는 눈을 꿈뻑꿈뻑 하더니 죽기는 왜 죽어? 한나절 경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점쟁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얼치기 어정쩡한 자신 없는 대답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도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결과를 모르는 거죠. 집단의 경을 읽기는 했건만 조금도 효험이 없으니 저도 이상한 모양이다. 자,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인데, 지금 읽은 부분은요, 오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덕힌에 방문한 나의 모습이고 방문해서 본 지금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물관계 잠깐 볼까요? 일단 누구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오기죠. 어리석고 판단력이 부족한 인물이고요. 떡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탈이 났어요. 그 탈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는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난리가 나는데 좀 의외의 난리였죠. 그죠? 왜? 무지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인물이라고 봐야 돼요. 왜? 점쟁이를 불러서 경을 읽게 하여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럼 봉구는 누구예요? 경을 내가 여태 읽었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엉터리 점쟁이죠. 그래서 경을 읽어서 오기의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나는 서술자이고 관찰자이면서 덕희의 친구예요. 일단 오기가 병이 나요. 사건은 그거예요. 상황은 그것에 오기 어머니가 안타까워하고 경을 읽게 해요. 그랬더니 봉구가 와서 경을 읽고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하나 그 치료가 정상적인 치료가 될 리가 없죠.
이러한 상황을 나는 직간접적으로 전해 들으면서 안쓰러워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유정의 떡 절정 부분, 집으로 돌아온 오기가 배가 아파서 떼글떼글 구르고 이를 걱정한 오기 어머니가 점쟁이를 데려다가 경을 읽게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